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예고한 대로 온라인 강의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은 2024년 6월 지구과학 일 모의고사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의고사 24년 대비니까 작년 거죠. 23년 6월 지구과학 모의고사 다운 좀 받아 놓으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프린트 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시면 설명을 다 드리진 못하고 여기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만 좀 잡아서 여러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문제인데요. 요 1번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그냥 맞추라고 낸 문제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학생 B를 조금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학생 B는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은요. 백에너가 대륙을 움직이는 힘을 멘틀의 대류로 설명했어. 이렇게 됐는데 내용을 공부한 친구들이면 아닌 걸 아시죠? 일단 백에너는 증거는 제시를 했어요. 뭐 해안선의 일치라든지 아니면은 고생물들의 해안선의 연속성 지질 구조에 또는 고생물들이 이렇게 같이 분포되어 있는 거, 빙하의 이동 흔적 이런 걸로 이제 증거는 확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륙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을 알아내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백에너는 대륙 이동설의 한계를 지금 확인을 했는데 대륙 이동설의 한계에서 일단 그래도 원동력을 얘기는 해야겠죠, 학회에다가. 그래서 아마도 대륙 이동은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이라든지 아니면 달과 태양에 의한 조성력 때문에 대륙이 이동했을 것이다. 특히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으로 극지방의 대륙이 적도로 모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여기 있는 학생 B가 멘틀의 대류를 백에너가 주장했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말이 됩니다. 요거를 조금 혼돈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 A나 C에 보시면 지금 해양적 확산설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보이는 것처럼 해양적 확산설의 증거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멘틀 대류가 상승을 하면서 여기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이렇게 해양적 확장설의 증거는 첫 번째는 저 끝쪽으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가 증가한다는 거. 그리고 좀 전에 그림에 봤던 것처럼 고지작이 줄무늬가 대칭으로 있다는 거. 그리고 해령에서부터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거.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반드시 좀 잘 암기를 하고 그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할 거는요. 그 문제 중에 5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5번은 뭐 얘기할 거냐 하면은요. 지금 보기에 보시면은요. 니은하고 디귿이 있는데 의외로 디귿을 좀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먼저 니은만 좀 얘기를 해보면요. 여기에 적도 저압대가 있으니까 당연히 0도에서 30도까지 헤들리 순환, 그리고 패럴 순환, 그리고 극순환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적도 저압대에서는 따뜻한 상승 기류가 발생하겠죠. 공기가 따뜻해져서 상승 기류가 생기면 대륙권 계면까지 올라갔다가 양쪽으로 쫙 퍼집니다. 그리고 이제 30도에서 내려올 때는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 코리올리의 힘이라고 하죠. 그 힘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표면에서 다시 양쪽으로 퍼지는데 이렇게 퍼질 때 전향력 때문에 여기 아열대 고압대에서 이렇게 오른쪽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바람이 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쪽 끝까지 올라가면 다시 60도에서 전향력 때문에 상승 기류가 생겨요. 그리고 대륙권 계면에서 다시 양쪽으로 이렇게 퍼지면 극지방에서는 추워서 내려가겠죠.
그래서 요 헤들리 순환하고 극순환은 열적 순환이라고 했었죠. 열에 의해서 상승 기류, 하강 기류가 생기는 거고, 특히 요 가운데 낀 기는 패럴 순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순환이라기보다는 얘네들이 돌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간접 순환, 기계적 순환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5번의 니은을 좀 해석을 하시고요. 자, 디귿은 우리 친구들이 왜 힘들어했냐 하면은요. 일단 캘리포니아 해류가 이쪽에 있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다들. 근데 캘리포니아 해류는 적도 위에 있죠. 예, 북반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디귿에 보면 B 해역은 지금 위도에서 보시면 영도 오른쪽 사우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잘못된 걸로 판단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가끔 가다가 실수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또 많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7번 문제에 해당하는 건데요. 7번 문제를 좀 해석을 하시려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 있는 요 마그마가 생성되는 요 그래프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각각의 위치를 조금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지금 여기 그래프 보시면 요렇게 가로축에 해당하는 게 지금 온도죠, 온도.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에 해당하는 건 땅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실선 같은 경우는 깊어질수록, 땅 깊이가 깊어질수록 땅의 온도가, 지온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다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이 점선은 땅 속에 있는 화강암에, 예, 화강암에 녹는 점이에요. 용인곡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만큼 땅 깊이에 오면은 지온은 요 B의 위치에 있는 한 300도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지온은. 그런데 이 땅에 있는 화강암에 녹는 점은요, 한 600도, 700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온은 300도인데 화강암에 녹는 점은 700도니까 당연히 안 녹겠죠. 마그마가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땅의 온도가요, 300도가 아니고요, 갑자기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땅의 온도가 상승을 해서 원래는 300도였던 땅이 이렇게 700도에 근접하게 되면 그때는 이 땅 속에 있는 화강암이 녹겠죠. 그래서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해당하는 요 그래프는요, 다음번 그림에서요, 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지역. 자, 보세요. 지금 요렇게 섭입대에서 여기서 이제 마그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오면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요 땅의 깊이가 얼마 안 돼서 지온이 높지 않은데 요 올라온 마그마의 열에 의해서 여기 땅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온도가 높아져서 여기 있는 화강암의 녹는 점까지 도달하게 되면 걔가 녹아서 마그마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얘는 당연히 화강암이 녹아서 마그마가 되는 거니까 이제 화강암질 마그마나 안산암질 마그마 요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그 위치는 바로 요 땅의 요 위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그마가 언제 또 만들어지냐면요, 요 땅의 깊이로 갔을 때 만들어져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의 깊이가 요까지 가면은요, 지온이, 요게 지온 그래프잖아요. 지온이 지금 한 1200도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맨틀은, 요게 맨틀의 녹는 점이거든요. 이 땅에 있는 맨틀의 녹는 점은요, 1500도 정도예요. 이 땅 자체의 온도는 1200도인데 거기 있는 맨틀의 녹는 점이 1500도니까 여기 이 지하 깊이에서도 마그마는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땅에 1200도에 해당하는 이 온도를 가진 이 땅이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지표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압력이 감소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표로 올라오게 되면은 올라오면서 그 1200도에 해당하는 그 땅의 온도에 의해서 지금 요 맨틀의 녹는 점이 점점 높아지는데 여기 있는 맨틀의 녹는 점에 딱 도달하는 순간, 예, 녹아가지고 마그마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어쨌든 얘는 맨틀이 녹는 거니까 현무암질 마그마가 됩니다. 맨틀이 녹게 되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자, 여기 보시면은 요 그림에서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두 번째 그림이 요 그림이었잖아요.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요 그림이죠. 요 그림에서 땅속 저 깊은 곳에 있는 온도가 있는데 그 온도보다도 멘틀의 녹는 점이 녹아서 이때는 멘틀이 녹지 않아요. 근데 얘네가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다 보면은 이 멘틀의 녹는 점이 낮아지죠. 그러다가 이제 멘틀이 녹게 되면 그때 만들어지는 마그마가 현무암질 마그마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이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온도에 해당하는 이 온도가 변함은 없는데 이 멘틀 자체가 요 멘틀 자체가 원래 녹는 점은 요런 곡선을 가지게 되는데 물을 포함한 멘틀, 이제 H2O를 포함한 함수 강물이죠. 그 함수 강물을 갖게 되는 순간 요 녹는 점이 요 점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깊은 곳에 가서 원래 멘틀의 녹는 점은 지온보다 높았는데 함수 강물이 들어감으로 해서 멘틀의 녹는 점이 지온보다 낮아지죠. 그럼 요때 또 마그마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세 번째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섭입대에서 해구 쪽으로 해서 쑥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함수 강물이 포함되면서 여기 있는 멘틀의 녹는 점이 원래 멘틀의 녹는 점보다 낮아지는 거죠. 실선이 점선으로 변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이제 마그마가 생기니까 여기도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깁니다. 어쨌든 결론은 여러분들이 멘틀이 녹게 되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기고 화강암이 녹게 되면 안산암질이나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긴다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거기 있는 7번을 같이 확인을 했고요. 7번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요거 SiO2 함량에 따른 염기성 암인지 산성암인지 구분하는 것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SiO2 함량이 52%하고 66%를 기준으로 해서 52%보다 적으면 염기성암, 66%보다 많으면 산성암 이렇게 구분을 짓고요. 또 하나 확인하셔야 될 거는 그래서 아까 이제 현무암질 마그마 되는 애들 걔네들은 모두 다 염기성 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화강암이 녹거나 유문암질 마그마 그 다음에 반려암질 마그마가 되는 애들은 모두 다 산성암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은 뭐냐 하면은요. 여기가 염기성 암이고 여기가 산성암이었는데 요 염기성 암에는요. 보시면 이렇게 원소들 중에서 금속 원소들의 비율이 좀 커요. 그리고 산성암은 금속 원소의 비율은 요 밑으로 떨어지고 이제 금속 원소가 아닌 이제 Na2O라든지 K2O 요런 물질들이 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유색 광물이라고 하고 그 유색 광물 때문에 염기성 암은 어두운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이제 무색 광물이라고 표현하고요. 무색 광물에는 금속성 원소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 광물로 봐도 흑음모 같은 색깔이 있는 그런 광물들은 부피가 좀 적고 정장석이나 석영이 부피가 좀 크다라고 그래프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얘네보다. 반면에 어두운 애들은 이렇게 감남석, 그 다음에 휘석 요런 애들의 이제 부피가 좀 크다는 건데 요런 광물들이 유색 광물이라고 해서 색깔을 어둡게 나타낸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요런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다 알고 암기를 좀 꼼꼼히 해 주셔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9번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9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플룸 구조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되냐 하면은요. 지금 플룸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하강하고 그다음에 상승하는 이 멘틀의 이게 불기둥 같은 것들을 플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차가운 플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1번 있으면 당연히 섭입대겠죠. 예. 섭입대에서 이렇게 밀려 내려간 그 인제 그 대륙이 멘틀 쪽에 가 가지고 이렇게 모이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무거워서 뚝 떨어지는데 이렇게 무거워서 뚝 떨어지기 전에 쌓이는 이 플룸을 우리는
차가운 플룸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무거워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밀도가 크다고 하고 그다음에 온도가 낮다고 얘기해요. 보통 온도가 낮으면 지진파의 속력이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온도하고 비교하기보다는 밀도랑 비교하는 게 좀 편해요.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물질이 촘촘히 들어차 있다는 얘기니까 파동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이 잘 되니까 지진파 속력이 빠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인제 차가운 플룸이 떨어지면 요 외핵과의 경계면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 외핵 다음에 위에 있는 게 멘틀인데 멘틀에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외핵에 있는 열밖에 공급을 못 받아요. 그럼 이 차가운 플룸이 열을 공급받게 되면 뜨거워져서 이렇게 위로 솟구쳐 올라오게 되죠. 이렇게 뜨거워져서 솟구쳐 올라오는 거 우리가 뜨거운 플룸이라고 부르고 온도가 보통 높고요. 밀도가 작으니까 올라오겠죠. 밀도가 작은 애들은 물질이 좀 듬성듬성하니까 지진파의 속력이 느리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9 번까지는 암기해야 될 문항들이 좀 많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걸 풀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꼼꼼하게 암기하시고 외울 거 다 외우신 다음에 틀리지 말아야 될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11번 문제도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쪼끔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초적인 게 쪼끔 부족한 친구들은 요 순서를 좀 잘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지층은 어쨌든 간에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차곡차곡 쌓이는 게 맞고요. 그냥 이 그림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하셔 가지고 아래에서 위까지 차곡차곡 쌓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긴 지각 변동은 습곡이겠죠. 그죠? 그래서 습곡이 제일 먼저 생긴 게 보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 위에 보시면 지금 여감이라고 하는 기저여감이 이렇게 위에 달려 있으면 요거는 부정합 면이 되고요. 부정합이 되고요. 여기 있는 돌멩이가 인제 안에 있을 수도 있죠, 포획암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그거에 따라서 우리 지각에 대한 공부하실 때 나눠서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두 번째 생긴 게 부정합이에요. 부정합까지 생긴 다음에 그다음에 인제 단층이 위로 어긋나 가지고 상반이 오른쪽에 지금 상반이죠. 왼쪽에 하반이고 상반이 위로 올라간 이런 역단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순서는 습곡, 부정합, 역단층의 순서고요. 우리 친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디귿이었어요. X하고 Y에 따라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자, 보시면은 지금요 제일 최근에 쌓인 게 얘잖아요. 그다음이 얘가 되고 그다음이 얘가 되고 그다음이 얘가 되고 이렇게 순서대로거든요. 당연히 얘가 제일 나중에 쌓였던 거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X하고 Y가 있는 요 부분만 좀 경계를 확인을 해 보시면 가장 옛날에 쌓인 건 얘예요. 그죠? 가장 최근에 쌓인 게 얘고 그 중간에 낀 게 얘예요. 그러면 나이가 가장 어리다고 하면 얘가 가장 어린 애가 되고요. 얘가 중간인 애가 되고 얘가 가장 나이가 많은 애가 되겠죠. 자, 그러면 X부터 Y까지는 X에서 Y로 쭉 올라갈 때 중간인 애가 나이가 많아지는 거니까 연령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나이가 많다가 다시 줄어드니까 연령이 감소하겠죠. 그러다가 또 연령이 줄어드니까 또 감소하겠죠. 그러다가 지금 중간으로 다시 가니까 다시 연령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디귿을 맞는 걸로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쪼끔 연습이 부족한 친구들은 헤맸을 것 같습니다. 16번 문제였는데 선생님이 요거 16번 문제 별부터 시작해서 16번 그다음에 18번, 20번 요 세 가지는 19번까지요. 이제 내일 또 계속해서 영상 그 녹화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18번, 20번 예, 요거는 내일 또 연결해서 쪼끔 계산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